오늘은요 우리가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제 6장에서요 5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용도 지역과 지구구역 전체에 걸친 행위 제한 사항이 또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국토계획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알 겁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권력이지만 지정되어진 그 장소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각종 어떤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2번 보시면 하지만 자연취락지구에서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지만 집단취락지구는요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바로 농지법이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또 초지는 초지법에 따라서 별도로 제한받는 것도 있더라 해서 이번 3번 다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자, 4번이 X네요. 4번입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 방식을 딱 보니까 이렇죠. 자,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 제한 방식, 용도 지역들별로 이 건축 제한, 특히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에 관한 방식을 딱 보니까 건축 제한, 행위 제한 중에서 건축 제한, 건물 종류입니다. 이 건물 종류 제한 방식은 보면 일단은 보시면 용도 지역들별로 별로 해가지고 원칙은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 가능한 것들, 가능한 시설들, 가능한 어떤 것들을 다 정해줍니다. 그럼 이것들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은요 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 금지 대상, 건축 금지 대상을 지정을 딱 해가지고 금지 대상 외에는 다 일체에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제한 방식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인데 이 장소는 보니까 준자 붙는 두 지역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과 중1유관 상업지역 전 백관리지역 일대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오는 문장이 준주거니까 건축할 수 있는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7개 장소죠. 중1유관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총 7개 지역, 요 지역들은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제한받는다. 이미 본 적이 있으니까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또 오른편에 또 2번 보시면요. 이제 편리한 주거지역이죠. 항상 편리한 주거지역이다. 편리한 주거지역이다. 편리한 어떤 주거지역 이렇게 딱 말하면요. 이것은 바로 일반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양화다, 전용, 편리하다. 일반 주거입니다. 요 일반 주거에서 건축 제한 사항을 묻습니다. 자, 보니까 조례를 일단 우리가 건축 제한 방식 보시면 그 제한 방식도 이 국토계획법에서 다 전국토의 어떤 몇 가지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조례에서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조례는 무시하고 이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보시면 주거지역에 특히 일반 주거 조례에서 보시면요 이종 건설시설 다 건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보시면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 보시면 이것이 전용 주거든 또 일반 주거든요 또 준주거든 간에 법에 보시면 일종 건설은 다 거의 대부분 허용하는데 이종 건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 건설은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법 조례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법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시면 보시면 동물 미용실 이종 건설시설 조례는 제외하고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보시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3번 보시면 아파트죠. 아파트란 것은요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최소한 5개층 이상 나올 때 아파트다. 그럼 전층을 다 집어서도 5층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21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보시면요 일종자 붙는 주거지역 안 됩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또 일종자 붙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일종자 붙는 일반 주거 요 장소는 됩니다. 단독주택 중심에 저층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말고 이종 전용, 이종 일반 준주거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은요 주택 종류를 다 일체에 다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물론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공업지역 또 보시면 주택을 일체 허용을 하지 않는다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일반 공업지역은요 아파트에 한해서 허용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부터 관농자, 지금 농촌 말들은요 4층 이하 청수가 제한받으니까 아파트가 안 됩니다. 말고 이제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주거, 중1 근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만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준주거만 포함됩니다. 다 여기에 걸려서 아파트가 안 되는 곳입니다.
해서 4번 보시면 아파트 건축을 할 때한테 중개할 땅이 무엇이냐니까 쫙 보니까 농촌들 빼고 유통 빼고요. 1종자 빼고 2종 일반 주거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니까 이제 5번 문제 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다 할지라도 일반 음점,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반 음식점은 안 되는 것이 어디냐 할 겁니다. 어디냐? 그래서 전용 주거지입니다. 전용 1종, 2종 둘 다입니다. 둘 다 보시면 요 장소는요 조례에서 정한다 할지라도 전용 주거지역은 2종 건생, 종교 집회장 말고는 2종 건생 전부 다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전용 주거는 1종이 되었든 2종이 되었든 장사집을 다 허용을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요 2종 건생에 포함되는 일반 좀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 보시면 전용 주거는 조례에서 정한다 할지라도 절대 전용 주거 여기는 장사하는 집들 2종 건생 다 설치 허가를 안 합니다. 단 종교 집회장 말고 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은 1번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순서 맞추는 것은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외웠듯이 보시면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100. 그 암기상을 묻는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암기하셔가지고 순서를 맞추는 문제 나오니까 암기 반드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고요. 58페이지 갑니다. 10번 문제부터 10번 문제. 용도 지역별 행위자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몇 개냐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 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릅니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 한도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건축부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2번입니다. 자,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한 경우에 50%까지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야, 이건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유보용도입니다. 유보용도.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더 배우실 것인데요.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파트가 또 나오는데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유보용도다 합니다. 어떤 난개발 우려가 될 때 유보용도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뒤에 배우십니다. 유보용도일 때 성장 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배우시는데 유보용도 하면요, 우리 토지 용도 지역 가운데서 보시면 저기 자연녹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입니다. 관리지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 녹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와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여기 유보용도라 부르는데 이 장소에서 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요걸 딱 세우면요, 건폐율에 대해서 각기 10%까지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원래 20%인데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생산관리 20%입니다. 플러스 10%. 그 다음에 계획관리가 40%인데 플러스 10%에서 해보면 각기 30%, 30%, 50%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용도 성장관리 방안 하면요, 보시면 50%가 딱 주어지는 것은 바로 계획관리만 그거랍니다. 계획관리만. 그래서 생산관리는 30%입니다. 30%. 그래서 X인 것입니다. 2번 X네요.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3번 지문 또 이런 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방제지구. 요 방제지구란 요 장소 안에 있습니다. 요 장소 안에서요. 재예방.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예방시설 요것을 설치하면 혜택을 준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요 시가지 안에서는요, 요 시설을 설치하면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요, 이때는 보시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요것을 보시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시켜 주십니다. 120%. 그다음에 기타 저기 녹간농자란 기타 시골 농촌 지역은요, 건폐율을 150% 완화시켜준다. 라는 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안에서 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그런 식의 건축물들은 주상공업지역은 용적률의 120%, 그 다음에 녹간농자라는 식으로 농촌은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이제 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할 목적이면 용적률 20%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상업지역과 또 정비사업 중에서 비싼 땅들, 뭡니까? 주택 재개발, 또 재건축, 도시항 주택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그 세 정비사업 구역과 그다음에 상업지역 등에서 자기 땅 일부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띄어놓은 자들한테는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은 2번만 X네. 요 정도가 심화스러운 그런 상인데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질문 1개가 틀렸다. 1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설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또 아주 자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한도가 용도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요, 특정한 어떠한 혜택 받는 재탕수가 딱 나면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주고 싶다. 그래서 용도적 건폐율이 다 정해졌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이것을 완화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이것을 특별하게 완화시켜준다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곳이다. 완화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일단 제가 두 번째 한번 따봅니다. 같이 개개수, 자치농산, 개개수, 자치농산 해가지고요. 자, 자연녹지 안에 있는 이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또 자연공원구역입니다.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농공단지입니다. 또 이 공업지역 안에 있는 바로 산업단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수 자치농산인데 원래 자연녹지가 20%입니다. 20%인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진흥이면 30%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비도시가 다 20%가 부정인데 개발진흥이면 40% 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보호구역 40% 준다. 자연공원구역은 60% 준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도 60% 준다. 농공단지가 딱 지니면 70%까지 올려주겠다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70%인데 80 주겠다 해가지고 개개수 자치농산 3, 4, 4, 6, 6, 7, 8 이렇게 완화돼서 올려준 곳이 있다 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도 요겁니다. 개수 자농 요 개가 아니고요. 요게입니다. 요 개수 자 농공단지이면 용적률 또 올려준다 해서 요때 보시면 100% 올려준다. 원래 80%는 100% 준다. 또 이거 80% 준다. 그 다음에 요것도 80% 보통 시골 농촌은 80%지만 100% 주겠다. 100% 주겠다. 농공단지도 보통 시골 농촌반은 80%인데 이건 150%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자농 180, 100, 150으로 이것이 완화되어서 올려주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번 보시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건 보시면 저기 80%죠. 용적률은 80%. 60%가 아니고 X가 되겠습니다. 80%입니다. 건폐율은 또 보시면 40%가 된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12번 가볼까요? 12번 이제 용적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정해진 개발정지구 100%다. 예, 맞습니다. 100%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구역 이제 100% 준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3번 가시면 농공단지는 150%죠. 그래서 3번 지면 X네. 3번도 X고요. 그 다음에 4번 수산보호구역 80% 맞습니다. 80%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는요. 용적률 혜택을 주지 않합니다. 안 해. 그래서 답은요, 보시면 둘 다, 보시면 3번과 5번 두 개가 다 동시에 답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또 두 개, 오답이 나왔네요. 이것도 딱 보시고요. 자, 13번과 14, 15번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일전에 설명 몇 번 했습니다. 이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에 걸칠 때에 이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어떤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할 때는요, 요 전체 토지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한다면, 이걸 확인한 다음에 1번과 2번 지역을 나눠서 1번 지역이 포함되는 면적, 그 다음에 2번 지역에 포함되는 면적, 그 다음에 1번 지역에 주어져 있는 용적률 프로테지 요 한도, 또 2번 장소에서의 용적률의 어떤 한도, 이것들 확인하시고 했을 때 요 1번 지역에서만 최대 건축 가능한 그 면적을 먼저 계산을 딱 하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에서만 건축하는 최대 면적을 또 계산을 딱 해놓고 나서 두 개 합산을 하면 전체 이제 총 건축 가능한 최대 건물의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을 볼까요? 그래서 대비하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3번입니다. A 도시의 갑이 소유한 1000제곱미터, 이게 1000제곱미터인 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1종 일반주구에 800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2종 일반주구에 200이 또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요 대지 최대 건축 가능한 시기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관련해 보시면 1종 일반주구에서 용적률 12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다 되고요. 다음에 2종 일반주의 용적률이 보니까요.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8하고 8, 86, 9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4, 400이죠. 그게 합치면 이제 1360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2번 되네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서 14번 문제, 14번입니다. 14번 볼게요. 14번 똑같이 이렇게 대비하시면 빈칸만 딱 채우시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보시면 빈칸 채웁니다. 다시 14번입니다. 대지가 천재 10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 중에서 700이 2종 일반주에 포함다. 700이 2종 일반주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족이다 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 토지의 2종 일반주에서의 용적률은 150%이고 1종 일반에서는요 보니까 100%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100%다 했을 때 이제 최대 건축이 얼마냐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왜 1000에서 700을 빼면 이쪽은 300만 딱 남죠. 곱합니다. 700에 150% 하면 그러니까 7 해서 1050쪽에 1050 나옵니다. 그다음에 300이 딱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이제 1350 나오겠죠. 답은 간단하게 딱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 밑에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빈칸만 딱 채우시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K시의 갑의 대지가 2종 일반주와 생산에 걸친다. 전체가 1000이다. 또 1000이다. 합니다. 하는데 이 중에서 2종 일반주에서의 최대 건축 가능한 것이 1200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200이요. 자, 여기서 또 관련해 보니까요. 우리 생산 녹지에서의 용적률은 5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주에서는요. 200%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합니다. 200%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 또 답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 120, 1200. 이 나오려면요. 2배 곱했다. 뭘 곱하기 2해야 1200이 나옵니다. 600이죠. 600 곱하기 200% 해야 1200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1000에서 6을 빼면 이제 4가 남습니다. 4. 그래서 이제 이쪽은 또 4, 5, 20에서 200이 나옵니다. 200. 합하면 1400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현재 이란 건물이 있는데 이쪽 장소에서의 최대 허용 용적률이 200%다 합니다. 이때 현재 건물에서 정축 가능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축 가능한 얼마냐 해서 지금 현재 딱 건물을 보니까요. 지하층이 한 층이 딱 있고 위에 딱 보니까요. 2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 1층은 딱 보니까 반쪽을 내가지고 반쪽에 200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은 300이 딱 보니까 일반 음식점 등이 있네요. 점포가 있고 지하도 보니까 지하에 500이 다 일반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사무실 500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럼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을 또 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딱 해보니까요. 현재 항상 용적률 나오면 지하는 무조건 빠입니다. 빼고 나서 또 차고도 빼버립니다. 빼면 이제 800입니다. 대지가 보니까 대지 면적이 1000입니다. 1000. 여기 1000인데 이 1000m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두 개 보면 800입니다. 800가 안 됩니다. 그럼 현재 이 건물은요. 현재 8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입니다. 근데 이럴 때 20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120%의 정축이 가능하다. 이깁니다. 대시 1000에 120% 하면요. 1200의 추가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답은 12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풀어내십시오. 자, 또 17번, 18번 또 같은 형식의 또 문제죠. 또 나왔습니다. 요거 또 한번 풀어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요걸 딱 또 대비하시면 다 답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대부분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7번 딱 보시면요. 필지가 전체가 다 500짜리인 대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요. 당해 토지의 40%가 또 60% 개콘하네요. 60% 해가지고 40%가 이제 일종 일반주거다. 그러면 40%면 5, 4, 20, 200입니다. 200이 일종 어떤 주거에 포함이 딱 되어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당연히 빼면 300이 돼. 300은 이것은 자연 녹지 등에 걸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세요. 이럴 때 보시면 다시 일종 현행에서의 용적률은 80%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은 딱 보니까요. 이제
또 50%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28, 16, 160하고요. 3, 5, 15, 150하고 두 개 다니까 31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답은 310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도 같은 식이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19번 문제를 가보십니다. 이제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에요. 용도 지구 제한.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구 배웠습니다.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래 원칙은 그 지방 도시 계획 조례에 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아닌 적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다. 보십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에 경관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요. 도시 계획가 정한다 아니고 도시 계획 조례가 정한다 해서 기억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집단 지역 중에서는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다 해서 2번은 맞네요. 또 3번 티것입니다. 고도지구에서는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보시면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부터 녹과 농자는요. 다 4층이나 청수가 제한받습니다. 5층짜리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리얼이 X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X, 님과 티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또 20번입니다. 자연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시골 농촌 마을 취락 형성을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 마을 도와주는 것인데 요 취락지구 시골 농촌 마을인데 단독 주택, 노래방, 방송국, 또 상용 창고 쭉 소를 키우는 창고 있다. 이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골 마을이니까. 근데 시골 마을에 정신병원이 있다. 시골 마을이라고 정신병원이 있으면 기분 나빠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요 상에는 이렇게만 딱 잡고 하는 것이 또 자연취락지구 행정은 다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21번입니다.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지정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그걸 지금 묻는 설명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시가지 방제의 인구 밀집한 지역에서 어떤 예방이 필요한 곳이다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요. 또 밑에 2번처럼 연안 침식 관리구역과 동일한 재해 10년까지 두 번 이상 발생한 장소는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번 점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3번 X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방제지구에서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하게 된 것인 경우는 주상공업적은요 용적률의 120%, 녹환 농지에서 건폐율의 150%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120%입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죠. 녹환 농자에서의 방제인데 재해 예방 시설 설치하면 이제 건폐율 150%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또요, 5번에 방제지구는 모든 건물 1층에 필로 튀면 청소해서 빼준다라고 하는 또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된다 해서 이거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22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네요. 1번 보니까요. 우리가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할 때는요,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정한다. 그다음에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보존녹지다. 또 관리가 세분 했다. 보존관이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세분 안 되어지면 보존녹지 제한받는다 해서 1번 점은 맞습니다. 맞아요. 2번 보시면 최고고도 고도지구에서의 높이에 관한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점은 도계위의 자문이 아닙니다. 2번 X. 3번 보시면 면적이 900짜리인데 대지가 하나가 300이 준주구에 600이 중공업에 걸쳐 있다라고 할 때에 건축물 종류 결정 330 이하가 보면 더 넓은 쪽에 따른다 해서 중공업 쪽에 따른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종류 결정할 때는 330 이하의 땅에 보이면 더 넓은 쪽에 속하는 용도에 따른다 해서 지금 더 넓은 것이 중공업 쪽이죠. 에 따릅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배웠지만 시가와 조정 안에서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들은요. 전부 다 허가 받고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허가 없이 X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4번 X. 자, 5번은 또 입니다. 우리가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종전금을 쭉 쓸 수도 있다. 또 보시면 법령이 바뀌어도 재축이나 대수술은 할 수 있다. 이전처럼 할 수 있다. 재축과 대수술은 법령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종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과 정축과 개축은 새로운 종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축은 법이 바뀌어도 이전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23번 문제를 또 보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1번 도간농자로 용도 지정 안 되면 뭡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X죠. 2번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뭡니까? 생산 아니죠.
보전 녹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질문 X. 3번 관리가 3번 안 되었다면 보장 관리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예, 보시고요. 시가와 소송 안에서는요, 민간은 도시개발 사업 제한도 못한다 하시죠. 할 수 있다. 민간 제한 사업은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안에서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몇 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일치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일치할 수 없다. X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 장에서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문제네요. 자, 24번입니다. 우리 도시지역에서는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과 그 다음에 농지취득 증명 청구하지 않는다했습니다. 다만 그 농지취득 증명 같은 경우는요, 주상공업적은 필요가 없는데 녹지 일단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녹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이제 접도구역 증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 X다. 해서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왔지만 3번처럼요, 종전에 있던 건물들이 멸실되었다. 재축할 때는요, 중간에 법이 바뀌어도 무시하고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또 대소선 또 법령 등이 변경돼도 할 수 있다. 재축과 3번, 4번 재축과 대수는 법이 바뀌어도 이전처럼 할 수 있다. 3, 4번 다 맞습니다. 재축과 대수입니다. 그 외에 정축과 신축 등은요 새로운 조항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축과 대소선 일단에서 이전처럼 할 수가 있다. 해서 할 수 둘 다 맞네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기존 건물이 법령 등에서 뭔가 바뀌어도 종전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종전처럼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재축도 할 수 있고 재축과 대수가 쭉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새롭게 고의로 정축이나 개축 등 할 때는요 새로운 조항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등의 일반적인 제한이고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과 4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볼게요. 감사합니다.